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칙칙한 내 피부를 보았다.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피부 좋아지는 법을 검색해 보았다. 피부과에 가라, 마스크팩 1일 1팩 하라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물 마시기였다. 그 후로 물을 의식적으로 몇 번 마셔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물이 피부에 좋다고는 들었지만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 물을 잘 먹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내가 물이 왜 좋은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다. 물이 좋다는 것을 한 번도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서다. 물이 몸에 진짜 좋다는 것을 알면 내가 찾아서라도 먹을 것이다. 우선은 물이 좋은 이유를 책에서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에서 불로장생 탑 시크릿 책을 펼쳤다. 책에 물이 왜 좋은지, 왜 마셔야 하는지 잘 나와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셨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는 듯 하더니 이틀째부터 효과가 있었다. 평소에 똥을 쌀 때 아프고 피도 났는데 아프지도 않고 쑥쑥 잘 나왔다. 그리고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에 여드름이 있었던 부분도 여드름이 작아지면서 결국엔 사라졌고 등 여드름도 눈에 띄게 사라졌다. 또 피부는 야들야들하게 수분기를 보였다. 싱싱한 야채가 생각났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좋아지려면 왜 물을 마셔야 하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일단 피부가 좋다는 것이 뭘까? 우리는 젊은 피부를 싱싱하다라고 표현하며 신선한 야채나 생선도 싱싱하다라고 얘기한다. 저자는 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높은 피부를 젊은 피부라고 말한다. 갓난아기의 피하 조직은 88%의 수분 함유량을, 20살 남녀는 68%를, 60세를 넘어서면 40% 이하로 줄어든다. 최근 노화 방지로 주목받아 여러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히알루론산도 세포의 수분 함유량을 높이는 수분보호 물질이다. 이런 인공성분들도 효과는 있겠지만 물을 적게 마셔. 몸속에 절대 수분이 부족하면 뭘 투여해도 싱싱하고 젊은 피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적정량의 물을 꼬박꼬박 마셔주어야 하는 것이다. 몸의 모든 부분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몸에 늘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몸은 체내에 물이 부족했을 때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느냐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뇌, 그리고 폐, 간, 콩팥, 그리고 쭉쭉쭉 가서 가장 마지막에 피부 순이다. 일반적인 체격의 성인이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이 2리터인데 그 사람이 필요한 물의 양의 70%의 물만 마신다면 그 물은 뇌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의 70%를 뇌에 보내주고 폐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의 70%를 폐에 보내주고 쭉쭉쭉 피부에도 피부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의 70%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의 100%를 뇌에 다 넣어주고 그 다음 폐에 100%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결국 하해 단계인 근육, 뼈, 피부 등에는 물이 가지 않는다. 뇌나 심장에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생명에 위험이 있지만 피부에 물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젊어 보이고 피부가 좋아지려면 적정량의 물을 마셔야 피부까지도 물이 공급되어서 피부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신경 써서 물을 마실 수 있다. 더욱이 안구건조증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아토피, 알러지도 물을 적정량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면역력에도 좋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물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물을 적정량 마시면 기관지, 호흡기, 점막 쪽 세포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어 세포들의 면역 능력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물을 마실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첫째로 물만을 마셔야 한다. 물과 수분은 다르다. 커피, 녹차, 음료수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로만 하루치 물을 다 마실 필요 없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커피에는 대체로 27종, 녹차에는 대략 25종가량의 자연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몸이 커피나 녹차 등에서 수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불순물들을 여과하고 독성도 해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효소가 사용되고 카페인에 의해 모처럼 여과해서 얻은 물도 이뇨작용으로 대부분 상실한다. 따라서 미네랄이 들어있는 순수한 물이나 정수된 물을 마셔야 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로 물을 갈증이 날 때 마셔서는 안 된다. 갈증이 난다는 것은 체내에 물이 감소했다는 탈수 상태임을 알려주는 긴급 경보이다.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식물이 시들기 전에 정기적으로 물을 준다. 식물이 시들고 난 뒤에 물을 주어도 회복되긴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식물은 약해져서 결국 죽는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세포가 계속해서 수분을 잃고 노화한다.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자는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으로 아침에 실온의 물을 500ml 마시고, 점심 먹기, 저녁 먹기 1시간 전에 500ml 마시고, 잠을 자기 2시간 전에 500ml 마시고, 자기 직전에 소변을 보고 자라고 한다. 한 번에 다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1회 300ml로 시작하여 몸의 상태에 맞춰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 물을 마시면 좋은 점들은 너무 많다. 효소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몸 모든 곳에 물은 꼭 필요하다. 물 마시는 것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으로 신경 써서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만 하면 된다. 한번 먹어보자, 한번 마셔보자. 이 영상을 보고 물 마셔야 하는 이유, 물 마셔야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물 마시고 오세요. 책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